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8일부터 강원특별법 특례가 시행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년 만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환경과 산림, 군사 등 2중, 3중 규제를 받아온 강원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환경 분야 특례입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설악산 국립공원. 2026년까지 오색 케이블카가 들어섭니다. 2015년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범사업 선정으로 본격 추진됐는데 지난해에서야 가까스로 착공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를 놓는 지역은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서식지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 그다음에 그 피해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논의들을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환경규제에 발목이 잡힌 것은 케이블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급 지역이 많아 각종 개발 사업 추진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도내 1급 지역은 3,75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전체 1급 지역의 42%가 강원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의암호 호숫가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소양강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 역시도 생태자연도 1급 지역입니다. 여기에 중첩 규제를 받는 별도 관리지역까지 합치면 그 면적은 강원도 면적의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강원자치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턴 시군이나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강원도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역별 실정이나 특수성에 맞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진 겁니다. 평가 협의 기간이 단축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리고 강원도만의 기준을 별도로 정립하여서 협의를 시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일관된 기준보다는 유연한 기준으로 해갖고 개발에 이 같은 권한은 우선 3년 동안 주어집니다. 그 뒤엔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건데 강원도가 환경보전과 개발 간 균형 있는 제도 운용으로 권한을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춘천시 이통장연합회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캠프페이지 개발을 지지했습니다. 이통장연합회는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에 산업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4일 상호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 상생 발전 협력 등 동반 성장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공동 조성과 지역 인재 채용, 기업 유치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는 라벤더 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라벤더 향을 즐기기 위해 해외여행까지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동해에서 라벤더 향에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라벤더 정원이 펼쳐진 동해 무릉별 유천지에 박건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라색 물결이 바람을 타고 일렁입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보라색 바다는 향기가 진한 라벤더.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라벤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까지 차분해지게 합니다.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라벤더 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동해 무릉별 유천지.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은 라벤더 향에 취하고 있습니다. 라벤더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참 아름답고 산에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화가 되고 그리고 그 덤으로 뭐 또 체험 행사가 있으니까 그 체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강원도로 나들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일단. 너무 좋아요. 네. 어떤 게?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하고 공기 좋고 그냥 꽃도 좋고 아주 강원도에 온 기분이 나요.
라벤더는 아름다운 보라색과 특유의 향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라벤더 정원에는 13,000주의 라벤더가 심어져 있으며 공중에서 자라는 박진환과 반다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라벤더 밭을 보다 지쳤으면 시원한 물이 흐르는 이곳 돌수로에서 발을 담그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6일부터는 시원한 물이 계속해서 흐를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매표소 앞 공연 무대에서는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1968년부터 석회석을 채광하던 무릉별 유천지는 40년간의 채광을 마치고 2개의 에메랄드빛 호수가 펼쳐진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하늘을 나는 스카이글라이더와 오프로드 루지는 빠질 수 없는 체험거리입니다. 동해시는 오는 8일부터 라벤더 축제를 진행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테마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종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수험생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고시촌,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노량진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사법시험 폐지로 노량진은 공무원 열풍이 꺾이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고시촌에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HCN 박상학, 김민욱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노량진의 명물 컵밥거리, 노량진 고시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한때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귀찮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량진의 학원가가 형성된 건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당시 각종 임용시험 학원이 노량진으로 옮겨왔고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시험문이 좁아질수록 공시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의 메카가 된 노량진에서 공시생이 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노량진 인근에 거주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는 거니까 인강을 통해서도 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악한데도 되게 비싸거든요. 한 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강도 되게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떠받치던 공시생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고시원을 비롯한 일대 상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 반토막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 걸로 하고 5천 가게 내놨어요. 지금 2층도 비었고 지하도 비었고.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노량진 고시촌은 향후 대규모 개발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일대는 현재 총 8개 구역에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며 전체 9천여 세대 뉴타운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옛 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노량진역 등 지역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동안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노량진과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수변 복합 거점을 구상 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노량진 고시촌 상권은 향후 10년 안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 문화, 업무시설에 둘러싸인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거단지들이 전부 다 조금 말끔하게 정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상권 수요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량진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도 수요가 바뀔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기존 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시너지를 내기보다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명성을 잃은 노량진 고시촌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 움직임이 노량진에 새숨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고시촌으로 불리던 관악구 신림동은 이 청년들의 꿈이 흘러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 폐지 이후 급격히 쇠락하면서 침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생일초를 밝힌 주민들. 고시촌에서 같은 달 생일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합동 생일잔치입니다. 청년 고시생들의 임시 거처였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는 이제 1인 중장년 가구가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90%가 남성인데 40대 이상 중장년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웃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자.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 같은 것도 뭐 생일자 맞는 분들이야 뭐 한 대여섯 분 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서로 축하해주고. 한때 고시생만 4만여 명으로 추산됐던 신림 고시촌. 대학동으로 불릴 만큼 인근 서울대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유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와 함께 가계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들던 고시촌, 최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낙성 벤처밸리와 신림 창업밸리를 양축으로 하는 관악 S밸리.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유입을 유도해 창업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벤처기업 간 협업을 돕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 시설은 현재 모두 16곳,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저렴한 임대료 등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 2022년엔 S밸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해졌습니다. 신림동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나갈 때 교통이 의외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입주 공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S밸리의 성공, 결국 지속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다양한 벤처 육성 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와 연구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상생을 극대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악구의 벤처 펀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상적으로 벤처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주는 게 지금은 관악 벤처밸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용나는 개천으로 불리며 청년들의 꿈을 품었던 신림 고시촌. 이제 2030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6일 개막합니다. 소사라 단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릉 단오제는 8일 동안 강릉 남대천 행사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신과 사람이 소통하는 굿판,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이 열리고 민속놀이 등 12개 분야 64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인구 감소 지역 분포 등 고려해야 할 기준 규정으로 담고 있는데요. 허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